4사는 지금 다 업황 대비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싼 구간이에요. 내후년까지 계속 회사의 수익성들이 좋아질 거라, 아니 제조업이 이런 이익률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거의 매분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주가로 저희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단기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섹터였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동북아시아가 지금 제조업 특히 조선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 점유율 높잖아요. 책에도 써주신 게 결국은 중국의 이런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위협적인 요인인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배는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치가 쌓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게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단일 국가가 원래 그리스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그게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이랑 일본은 해운 사이즈가 우리나라보다 꽤 많이 큰 편입니다. 조선 사이즈를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쳐 줄 수 있어요. 내 것만 하면서 좀 버텨볼까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게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래서 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만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험치를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진행하는 해양 관련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중국 전시장만 한 7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냥 국영기업 한 곳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영기업 한 군데에 조선소가 한 18군데, 19군데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미션을 한 개씩만 줘도 18개의 미션을 뿌리고 나서 이 중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반만 회수해도 굉장히 많은 거를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영 사업으로 진행해서 안 되면 다시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부가가치 사업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선박 시장에 실제로 저부가가치 선박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고부가가치 선박은 이 6만 척의 화물선 중에 LNG 캐리어 800척 조금 넘게 있고, 저희 컨테이너 선박 한 8,000척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시장을 넓혀오고 있는데, 벌크선이랑 탱커 이런 거 둘이 합쳤을 때 거의 25,000척에서 3만 척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체 발주만 나와도 중국 조선소들이 굉장히 배부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시장을 중국한테 그냥 빼앗기고 말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국의 대항마를 우리가 키워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은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원가 경쟁이 좀 될 만한 국가에다가 우리의 조선 기술력을 조금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키우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의 저부가가치 시장을 그냥 방치해 놨다가 굉장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2024년부터 굉장히 수주 점유율이 확 꺼지고 있는데, 24년부터는 굉장히 발주량이 심하게 많이 나오는 시기였었습니다. 일본이 보면 그냥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만 하는 쪽으로 사업을 굉장히 축소해서 아주 적은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있는 어떤 특정 조선소는 그냥 벌크선만 만드는 그런 조선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모든 선종 중에서 벌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떨어졌던 선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한 20년 전에 한 번 지나간 선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중국의 바오스틸이라고 하는 철강사가 자기의 사이즈를 굉장히 키우면서 전 세계 벌크 선사에게 정말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이게 평균적인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벌크선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벌크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중국도 대형 조선소가 어느 정도 수주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중소형까지 약간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 안분지족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있었던 이 시장이 요즘 손을 확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일본 조선소 수주 점유율이 1%대로 빠졌습니다. 원래 10%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에 처음으로 10%가 깨져서 8%, 2025년에 6%, 그리고 올해 지금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2026년 수주 상황은 굉장히 좋잖아요. 시장이 좋아지고 활발할수록 일본이 점점 시들시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시장의 변화를
방치하고 나만 바라보면 사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요. 삼성전자가 촉발한 이 파업 이슈, 조선도 부딪혀야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보세요? 일단 조선은 지난 분기 영업이익률이 20%였는데 갑자기 다음 분기에 40%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수주했던 걸 이제 만드는데 이 만들고 있는 중간에 이 제품의 가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이미 확정해 놓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참여자분들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기는 저희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이번 협상을 했지만 이게 약간 갈등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단발적으로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보는 장기 사이클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를 같이 영위를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시장 참여자와 그리고 그 사업 참여자 모두 다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풀어야 할 우리 제조업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지만 상반기엔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아쉬웠던, 좀 재미없었던 그러면 트리거가 될 만한 하반기 포인트로는 뭘 봐야 할지 결국 반도체 수급만 봐야 돼요, 위원님?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업황 상황을 유지를 하면 결국에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업황에 주가가 수렴하는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업황은 굉장히 꾸준하게 좋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리가 클 때 투자를 하는 역발상 투자를 해놔야 수익도 크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요즘 주가가 안 좋아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 근성 있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인형 넣어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럼 기자재는 어때요? 지금 기자재가 수급 빠진 걸로 보면 와 조정폭이 꽤 커요. 주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 명암도 좀 비례하는 것 같거든요. 올해 조선이 살아나서 그 시간이 오면 기자재도 더 크게 날아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조선이랑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비즈니스이고 이제 조선 말고 다른 쪽으로 뭔가 발을 좀 펴놨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조금 특수성 있는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이 먼저 가야 저희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조선업에 대한 그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는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살아남은 게 얼마 안 돼서 분명히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들 중에서 무조건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부분도 좋고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습니다의 기조에서 조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기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좀 핵심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는 부분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진인가요? 아니면 엔진은 그냥 그 기자재의 코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요즘에 핵심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커서 그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 좀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기자재에 대한 내용이 한 챕터를 차지할 네,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밸류체인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셨던데요. 넣어놨습니다. 네. 협력업체에 대한 포인트도 담겼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각 조선사별 투자 포인트와 매번 빠질 수 없는 질문, 토픽 골라주시죠. 저희 토픽은 거의 몇 년째긴 한데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제가 HD 현대그룹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업에 해당하는 조선을 가장 잘하고 있고 엔진도 내재화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도 방산도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 대형사들 뭐 워낙 경쟁력이 높아서 각각의 업체들별로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따라서 입맛 따라 투자하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에 워낙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그리고 해양 같은 경우는 또 삼성중공업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4사에서 조선 한 종목은 포트폴리오 담아야 하고 여기서 협력업체 기자재까지 조금 더 포션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돼요?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취향껏 가져가시되 애널리스트 오마카세로 보면 ETF나 다름없는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매력적이다.
편하시다.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다. 여러 가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룹사 입장에서도 선박 안에서도 지금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갑자기 왜 현대중공업 그룹이 무슨 SMR을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그 밸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자재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것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뉴스가 계속 변화가 있어도 가장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HT현대그룹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4사는 지금 다 업황 대비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싼 구간이에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싼 구간인 거는 일단 맞는 것 같고요. 2026년 1분기 나온 실적이 사실 역사상 최고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회사의 수익성들이 좋아질 거라 아니 제조업이 이런 이익률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거의 매분기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쌓이면 결국에는 주가로 저희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저희가 단기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섹터였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신간이 발간이 되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하반기에 투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정말 보지 못했던 사이클을 앞두고 어떤 투자를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인터뷰를 좀 풀어가 봤는데 지금 미리 나온 책을 제가 한 권 쭉 읽어보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는 개인적으로 자찬을 해보거든요. 좀 달라졌나요, 위원님? 예전보다 훨씬 풍성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역작, 노작, 20년의 내공을 다 담은 이 한 권의 책 어떤 마음으로 좀 집필을 하셨는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요. 제가 여기 써놓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을 도박장에 오시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2007년에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불같은 조선장이었는데 이름에 조선 들어간 주식이 올라요. 조선주가 좋으면. 조선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심지어 디지털 조선도 그때 조선 호가가 좋을 때 막 올랐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전 좀 착잡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재미로 하실 수는 있지만 안 좋아졌을 때 그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 조선주는 저희가 B2C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을 하실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해기사가 아닌 이상 배는 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보니까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잘하고 조선 제일 잘한다고 하는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조선주에 대한 건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썼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선주 투자의 정수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담아서 책에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주 투자, 조선주에 마침내 이제 시간이 왔을 때 이 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과 책을 읽지 않고 투자하셨을 때 그 결과는 감이 정말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반기 조선주 투자를 지금부터 함께 대비해 보시죠. 오늘 하반기 투자 전략과 함께 신간도서 소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